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의 증감, 함수의 극대화 극소의 개념을 이용해서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한번 그려볼 건데, 일반적으로 3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의 도함수는 미분을 해보면 이런 2차 함수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3차의 도함수는 2차인데 2차 함수는 x축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점에서 접할 수도 있고, 아니면 x축과 만나지 않는 경우, 총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죠. 자, 근데 2차 함수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려면,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려면 판별식의 부호가 양수일 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0일 때 이렇게 접하는 거고, 음수일 때 x축과 만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판별식이라는 거는 이 도함수의 판별식이 되는 거겠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이 도함수의 y 값들이 의미하는 거는 fx의 기울기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f'x의 y 값들이 양수라는 거는 미분계수가 양수라는 소리고, 여기는 음수, 여기는 양수라는 소리죠. 그리고 이 점에서는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 미분계수가 0이고 그 점을 기점으로 미분계수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게 되면 그 점에서는 그 점을 기점으로 극점을 갖는다 그랬죠. 근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면, 즉 함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되는 그 점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런 그 그래프 개형이 그려지게 되는 거고, 요 점에서는 지금 함수가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도록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우리가 지금 방금 한 건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fx의 그래프 개형을 그려본 거죠. 그죠? 사실 이건 우리가 도함수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해요. 우리가 도함수를 배우는 이유는 도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원래의 함수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해내기 위해서 도함수를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면, 지금 이 두 번째 경우를 보면 지금 이 구간에서는 미분계수가 양수고, 여기서 미분계수가 0이었다가 다시 미분계수가 양수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함수의 그래프는 증가하다가 기울기가 잠깐 0이 됐다가 다시 미분계수가 플러스가 되는 그래프 개형, 즉 증가하다가 접선 기울기가 0이었다가 다시 이렇게 미분계수가 플러스가 되는 이런 그래프 개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지 한번 보면, 자, 이런 경우는 지금 전 구간에서 접선 기울기 또는 미분계수가 양수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미분계수가 양수가 되도록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의 차이점은 지금 이 점에서는 접선 기울기가 0인 거고, 이 점에서는 지금 접선 기울기가 양수인 게 되는 거죠. 자, 요 연습 여러분들이 반드시 직접 해 보셔야 되고, 그래서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한다. 이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최고창의 개수, 요 a가 양수일 때의 fx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본 거고,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그려지는지도 한번 같이 보면, 최고차항의 개수의 부호가 음수일 때는
2차 함수가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접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때 도함수의 판별식의 부호는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양수, 이때는 0, 이때는 음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미분계수의 부호를 한번 다시 따져보면 요 구간에서는 미분계수가 음수고 여기서는 플러스, 여기서는 다시 음수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음수, 0, 음수가 되는 거고, 이 세 번째 경우는 전체 구간에서 미분계수의 부호가 다 음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첫 번째 도함수의 그래프에서는 지금 이 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고, 그리고 이 점을 기점으로 미분계수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죠. 즉 함수가 감소하다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요 점을 기점으로. 그래서 함수 fx의 그래프는 지금 감소하다가 증가하게 되는 거고, 지금 이 점을 기점으로는 미분계수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을 기점으로 미분계수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되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고, 이 점에서 지금 극소점, 이 점에서 극대점을 갖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도함수를 살펴보면 지금 이 두 번째 도함수에서는 이 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고, 그리고 양쪽에서 미분계수가 음수죠, 둘 다. 그러면 감소하다가 미분계수가 잠깐 0이 됐다가 다시 감소하니까 전체 구간에서 계속 감소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감소하다가 미분계수가 잠깐 0이 됐다가 다시 이렇게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 개형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세 번째 경우는 옆에 거와 방금 그린 거와 비슷한데, 지금 세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의 차이점은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이 없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렇게 시원하게 내려가는 그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비교를 해보면, 두 번째는 지금 이 x값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거고, 세 번째 경우는 미분계수가 음수가 되는 게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 도함수를 활용해서 원래의 함수 fx의 그래프 개형을 추론해내는 그런 연습을 해봤고, 이 다음으로는 3차 함수 그래프가 극값을 갖는 경우와 극값을 갖지 않는 경우를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 3차 함수가 지금 극값을 2개 갖는 경우, 그리고 극값을 갖지 않는 경우, 이렇게 크게 총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3차 함수는 크게 극값을 2개 갖는 경우와 극값을 갖지 않는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3차 함수는 극값을 갖는다면 극값을 무조건 2개 갖는 겁니다. 3차 함수는. 극값을 1개 갖는 3차 함수는 없어요. 극값을 이렇게 2개 갖거나 아니면 극값을 갖지 않는 경우, 이렇게 총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극값을 갖는 경우는 지금 도함수의 판별식의 부호가 0 이상일 때, 그래서 문제에서 3차 함수인데 극값을 갖는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무조건 도함수의 판별식의 부호가 양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극값을 갖지 않는 경우는 도함수의 판별식의 부호가 0 이하일 때,
0일 때랑 0 이하일 때 이렇게 극값을 갖지 않고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즉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는 말은 fx가 증가함수이거나 또는 감소함수인 경우,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다항함수가 증가함수라는 말은 도함수의 부호가 0 이상일 때라고 했고, 감소함수일 때는 도함수의 부호가 0 이하라고 했었죠. 자, 그럼 도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도함수가 0 이상인 경우는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x축과 만나지 않거나, 이 두 가지겠죠. 자, 그리고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고차항의 부호가 양수가 돼야 되고, 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거나 접하거나 만나지 않는 경우니까 판별식이 0 이하면 되겠죠. 자, 그럼 반대로 감소함수일 때의 도함수 그래프는 도함수가 한 점에서 접하거나 x축과 한 점에서 접하거나 만나지 않거나, 이 두 가지고, 위로 볼록이니까 최고차항의 부호는 음수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함수는 접할 때는 도함수가 0이 되고, 만나지 않을 때는 접할 때는 도함수의 판별식이 0이 될 때고, 만나지 않을 때는 도함수의 판별식이 0 이하 0보다 작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함수는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불러도 괜찮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3차 함수 fx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 요 말을 다시 표현하면 1대1 함수다 또는 1대1 대응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다음 3차 함수 fx가 뭐 이런 조건을 뭐 만족할 조건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 말은 1대1 함수일 조건은 하고 물어본 거랑 똑같고, 1대1 함수일 조건이라는 말은 극값을 갖지 않을 조건이니까 바로 도함수의 판별식의 부호가 0 이하이다 라고 연필로 써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 조건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는 항상 역함수를 갖죠. 그래서 어떤 함수 fx가 역함수를 갖는다 또는 뭐 역함수를 가질 조건은 하고 물어보면 그 말은 역시 극값을 갖지 않을 조건은 하고 물어보는 말이랑 똑같고, 그래서 우리는 도함수의 판별식이 0 이하이다, 이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1학년 때 함수단원에서 1대1 대응이면 역함수를 갖고 역함수를 가지면 1대1 대응이 된다 라고 배웠는데, 이 말이 조금 생각이 안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보면, 뭐 예를 들어 극값을 갖는 이런 3차 함수를 생각을 해봤을 때 가로를 x축, 세로를 y축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 함수의 역함수를 생각해 본다는 말은 정의역과 공역을 바꿔서 보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x축을 y축으로 보고 y축을 x축으로 봐서 정의역과 공역을 서로 바꿔서 보겠다는 말이죠. 역함수를 보겠다는 말은. 자, 그래서 역함수를 생각할 때는 이 세로축을 x축으로 보는 건데, 지금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요 x값 하나에 y값이 3개가 대응이 되죠.
근데 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만 대응이 돼야 함수로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극값을 갖는 3차 함수의 역함수를 생각해 보면 이 x값 하나에 y값이 3개가 대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극값을 갖는 3차 함수는 역함수를 가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극값을 갖지 않는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증가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에 우리가 역함수를 생각할 때 지금 x값 하나에 계속 y값 하나씩만 생기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함수는 극값을 갖지 않는 함수는 역함수를 갖는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어떤 3차 함수 fx가 극값을 갖는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그거의 도함수의 판별식의 부호가 양수이다 라는 조건을 쓰면 되는 거고, 어떤 3차 함수 fx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그 도함수의 판별식이 0 이하이다 라는 조건을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극값을 갖지 않는 경우는 크게 증가함수일 때와 감소함수일 때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다음 함수 fx가 증가함수일 조건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는 이 f'x의 판별식의 부호가 0 이하이다 이 조건과 더불어서 최고차항의 개수의 부호가 양수이다 라는 조건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 거고, 감소함수일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의 부호가 음수이다 라는 조건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문제에서 다음 3차 함수가 뭐 1대1 함수가 될 조건은 역함수를 가질 조건을 하고 묻는다면 그 말은 극값을 갖지 않을 조건은 하고 묻는 말이랑 똑같으니까 도함수의 판별식이 0 이하이다 라는 조건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에 대한 내용을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